제가 이게 동백에서 촬영을 하는데 지 옆방에 음악실입니다. 그 음악실에서 지금 뭐 제가 배경음악을 일부러 까는 건 아니고 지금 그 음악을 틀어놓고 연주를 하고 있어서 그 배경음악 비슷하게 이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호주의 오스트랄리아의 싱크탱크 오스트랄리아 인스티튜트의 그 이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사일런트 인베이전, 조용한 침공, 차이나스 사일런트 인베이전,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서 이제 읽고 있는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제가 44년생이니까 2차 대전 끝나기 한 해 전에 저는 태어났는데 45년에는 2차 대전이 끝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날이죠. 해죠. 그때 시작된, 그때부터 서방과 러시아의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서방과 러시아의 냉전인데 우리 서방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세력, 그리고 러시아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독재죠. 또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소련, 서구 대 소련의 세력이 냉전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작이 됐는데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45년 계속되다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승리했습니다. 30년간의, 그러고 30년간의 탈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2020년까지 냉전이 없었죠. 이제 그 35년 동안 계속된, 45년 동안 계속되던 냉전이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이기면서 냉전이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 202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인권과 민주화 하나는 놓고 새로운 이념 갈등의 시대로 접어든 신냉전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미국 대 소련이 이제 대결을 했는데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누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때 이제 공산주의가 완벽하게 패배를 했는데 2020년 그러고 30년을 있다가 2년 전서부터 새로운 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삶의 질을 놓고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 개인의 자본이 아니고 국가 자본주의로 경제 강국이 된 중국이 인류의 보편 가치인 그 자유민주주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그 독재, 전체주의로 따를 것인가 하는 새로운 냉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유민주주의로 인권을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구, 경제대국이지만 자유민주주의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중국은 내정 간섭이다. 이 세계 패권을 노리고 우리를 자꾸 못 살게 구는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 인권을 무시한 이런 전체주의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지금 베트남 이 세 나라가 중국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같이 큰 나라에 누구도 감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중화주의입니다. 중화 사상이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열리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십시오. 중국이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이웃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이건 전부 다 원래는 중국 것이라고 해왔습니다. 이게 세상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시진핑이 이제 국가 원수로 있는 중국은 국제 질서를 바꾸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 세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70억 중 전 세계 인류 70억 중 14억의 인구를 가진 대국이다. 대국으로서 이건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서구의 지도자들은 세계 역사가 간혹 뭐 1차 대전도 나고 2차 대전도 나고 국지전도 있었지만 간혹 전쟁으로 끊기는 때도 있었지만 인류의 생활은 평화로 이루어진 거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세계 역사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전 세계에 뿌리내리기 위한 영원한 전쟁의 그게 인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원한 전쟁이다. 인류 역사는 그 전 총을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보이는 전쟁 대신 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혼합한 형태의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단만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지도자들은 세계 역사는 간혹 전쟁이 있긴 있었지만 평화다. 오랜 평화로 이루어진 게 세계 역사인데 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아니다. 세계 역사는 막스 레닌이죠. 막스 레닌주의를 전 세계에 뿌리내리기 위한 영원한 그 투쟁이다. 이게 세계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중국의 그런 가장 당면한 큰 장애가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이 동맹, 오스트랄리아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유럽의 그 나토와 미국의 동맹, 이런 동맹인데 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오스트랄리아와 미국의 동맹을 갈라놓지 않고서는 아시아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갈라놓기 위해서 교역과 투자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경제 협박을 하는 거죠. 경제 협박을 해서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은 이제 한국 내에서도 정치, 문화, 언론계 전반에 걸쳐서 한국도 베이징을 옹호하는 사람과 유화론자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머리 숙이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민과 민군 융합 사업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쟁 시나리오에 민간 기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바로 대표적 기업입니다. 화웨이를 앞세워서 전 세계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바로 이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앞제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각국의 교통망, 전력망, 금융망, 통신망 이게 어느 순간 깜깜이가 되는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어느 순간 먹통이 되고 전기가 끊어지고 은행의 그 현금 인출기 그게 바보가 먹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화웨이에 기대고 있다가는 이런 이제 중국의 협박에 호주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레 겁을 먹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 유지한다 이런 나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라고 이 호주의 그 싱크탱크의 대표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노스 코리아가 아닌 웨스트 코리아다. 똑같은 체제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호주의 동맹국인 미국은 호주의 자유를 빼앗겠다고 위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따르지 않으면
너를 해코지하겠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한 적도 없습니다. 동맹국 미국은 후주를,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에 모택동주의가 사그러들고 그때 이제 뭐 등소평이 이렇게 경제 흥묘 백묘다 해서 경제 부흥을 할 때 서구에서는 중국을 아주 온순한 거인으로 보았습니다.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소유럽 국가들을 제국주의의 주구다 승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종의 허세 부리는 말장난이라고 봤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중화주의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은 안 됩니다. 중국과의 냉전은 과거 구소련과 했던 과거의 냉전보다 더 심각한 종처럼 사느냐 아니면 인간답게 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중국과의 냉전은 중국을 높은 산으로 생각하고 납작 엎드리는 자세는 그걸 계속한다 그러면은 주한중국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할 때 외교부 장관이 청사 현관까지 나가서 맞아들여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주한중국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하면은 장관이 현관에 나가서 맞아들여야 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12년을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의 왕, 그 당시 고종보다도 더 큰 권력을 휘둘렀던 청나라 대신 원세계의 추억을 중국은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는이 서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여러분